자, 오늘 배울 거는 소화. 시간 관계상 뭐 다 하진 못할 것 같고, 동물체의 구성 단계. 영양소. 영양소. 자, 일단 이 세 가지 먼저 해볼게요. 세 가지 먼저. 자, 아까 수업하기 앞서서 쌤이 물어봤던 거, 오늘 뭐 먹었냐 물어봤는데, 이렇게 먹었대요. 시험가에도 이렇게 먹었대요. 일단은, 우리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가 있고, 에너지를 낼 수 없는 영양소가 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가 세 가지가 있고요. 에너지를 낼 수 없는 영양소가 세 가지가 있다. 자, 이 중에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없는 것들도 있거든. 자, 일단 에너지 낼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뭐냐면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탄단지라고 불러주죠. 이거 세 가지를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라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3대 영양소라고 부르고 3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또는 커다란 영양소 3대 영양소라 불러줍니다. 그럼 에너지를 아까 낼 수 없는 영양소도 있다는데 그건 뭔가요? 그건 바로 삼부 영양소라고 부릅니다. 삼부 영양소. 이 부자가 무슨 부자냐면은 안일부가 아니라 혹시 학교에서 반장 있어요? 반장 아니야? 반장 아니야? 반장 아니야? 네. 부반장. 부반장이에요. 왜냐면 부반장의 부자가 이 부자입니다. 안일부가 아니라 도울 부자예요. 도와줍니다. 3대 영양소를 도와주는 영양소 3부 영양소입니다. 부반장님은 처음 알아봤어요. 하나의 TMI를 얻었어요. 자, 도와준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물! 물이 영양소야. 물이 영양소입니다. 밥 먹고 물 먹잖아. 뭐 먹고 있는 거야? 영양소를 먹고 있는 거야. 대신에 에너지를 낼 수는 없는 영양소인 거지. 물 먹고 3달을 사는데 물 먹고 한 두 달을 한 달을 산다는데 그건 이제 자기 몸에 있는 이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걸 이용해서 살아가는 거고 물은 그걸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거야. 물 갖고 사는 게 아니야. 근데 물이 이제 피를 만들어주니까 꼭 필요하긴 하지. 두 번째가 무기염류라고 합니다. 무기염류는 뭐냐면 무기질 성분을 말하는데 무기질이 뭐냐면요. 유기질이 아닌 걸 말하고 예를 들어서 칼슘이나 나트륨이나 인이나 황이나 등등등 탄소가 들어있지 않은 것들을 무기염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칼슘 같은 경우는 뼈를 구성하는 성분이잖아. 뼈를 씹어 먹으면 에너지가 날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칼슘제 많이 먹는다고 해서 에너지 나지 않습니다. 너무 배고파. 그래서 칼슘제가 잔뜩 있어. 막 먹는다고 에너지가 나지는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뭘까? 많이 들어봤을 텐데? 정답. 비타민. 비타민은 되게 재밌게도 비타민 A, B, C, D, E 막 이렇게 있어요. 주르륵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먹는 비타민이 비타민 B랑 비타민 C, 뭐 솔라C, 무슨 레모나C, 뭐 이런 C가 되게 많잖아. 그래서 비타민들의 종류가 많은데 중요한 건 비타민도 에너지를 낼 수는 없다. 하지만 꼭 필요하다. 세 가지 물질 없으면 안 됩니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죽어요, 우리. 무기염이 없으면요. 칼슘이 없는 거잖아. 나트륨 없으면 우리 신경 전달이 안 돼요. 뭐 맞아도 안 아프고 생각도 전달이 안 되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나트륨도. 비타민도 없으면은 모든 효소들이 잘 작용하지 못해가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막 몸에서 아무런 반응도 잘 안 일어나. 되게 우리 몸속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들 합니다.
크게는 뭐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몸속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잘 수행하게끔 도와주는 영양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짜장떡볶이를 봅시다. 짜장떡볶이 안에는 짜장떡볶이를 먹으면 에너지가 나나요? 에너지가 납니다. 힘이 나요. 맛있어서 힘이 나나요? 아니, 이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 때문입니다. 떡 뭐로 만드는지 알아요? 탄수화물. 떡이 이제 쌀떡은 쌀로 만들죠. 밀떡은 밀로 만들어요. 쌀과 밀 전부 다 곡식류잖아. 곡식류는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이라서 되는 거고, 짜장 성분도 약간 녹말가루, 녹말가루도 어떤 그런 탄수화물 성분이거든요. 짜장이라는 성분도 탄수화물 성분이라서 어쨌든 이 녀석은 1번 탄수화물 종류에 속합니다. 선생님이 왜 오뎅하고 파를 물어봤냐면 오뎅은 단백질이 좀 들어있어요. 단백질 들어있고 약간 기름기인 지방 들어있습니다. 2번, 3번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이 있어야 좀 어우러져서 3대 영양소가 좀 골고루 들어있게 되는 거지. 그다음 파 같은 경우는 이런 무기업 음료 종류들, 비타민 종류들이 들어있겠죠? 자, 여기 파도 종류. 파는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성분이야. 작물, 농작물들은 거의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성분들이 많은데, 뭐 이 안에는 뭐 아주 미량이지만 단백질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에는 이게 탄수화물이 제일 많고 단백질 많고 그다음에 부영양소들이 들어있다는 것 정도. 쌀밥 당연히 1번밖에 없습니다. 쌀밥에는 1번 탄수화물만 들어있는 거고요. 요구르트는 뭘까? 왠지 비타민 종류가 이 안에 들어있겠죠? 비타민 종류가 들어있을 것 같고요. 뭐 요구르트 CA 아니면 칼슘 같은 거 무기염류도 어느 정도 들어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당분, 단맛이 나잖아. 단맛이 난다는 게 뭐냐? 당이 들어있기 때문이고, 당이 뭐냐? 포도당, 몇 당이거든? 이 당이 뭐다?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기억해봐. 밥을 먹고서 반찬 안 먹고 계속 밥만 씹어. 그럼 무슨 맛이 나는 사람? 살짝 단맛이 나요. 처음 밥 먹었을 때는 단맛 안 난다? 근데 계속 씹으면 단맛이 나요. 자, 탄수화물은 아주 커다란 분자거든? 이 커다란 분자를 넣고서 입에 넣고서 막 씹으면은 기계적인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소화라는 게 있나? 소화. 오늘 배울 소화가 뭐냐면 이게 작을 소자입니다. 될 화자예요. 작게 만드는 작용을 소화라고 하는 작게 만드는 작용. 그래서 탄수화물, 이 커다란 탄수화물을 툭 집어넣고 막 씹으면 작게 잘라집니다. 탄수화물이 작게 잘라지면 바로 엿당이라는 엿과 같은 물질이 만들어지게 돼요. 엿은 달잖아요. 왜 웃어? 기분 엿? 엿과 같은 물질이 만들어져서 엿당이라는 물질이 좀 단맛이 나기 때문에 한번 실험해봐. 밥만 집어넣고 계속 씹기만 하면 나중에 단맛이 나요. 진짜네? 느낌이지. 그죠? 좀 이따가 영양소 배울 때 책에 나와 있거든? 이당류, 단당류가 있을 때 이당류 안에 설탕, 엿당, 젖당 이런 거 있어요. 이런 당이 붙어 있는 것들은 조금 단맛이 나는 것들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식물 배울 때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당이 있었지. 뭔 당? 포도당 있었죠? 걔도 단맛이 나요. 포도당도 단맛이 납니다. 포도당. 그래서 당이 붙은 것들은 좀 단맛이 나는구나 생각하면 돼요. 근데 포도당 우리가 먹어본 적은 없죠. 주로 주사로 맞죠? 포도당. 링겔 맞을 때 포도당 맞는 거야. 링겔 맞는 게. 그거 마셔도 단맛나요? 단맛나. 마셔도 됩니다. 마셔도 괜찮아. 근데 마시면은 또 소화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니까 직접 혈관에 꽂아서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바로 꽂는 거야. 우리가 먹으면은 이게 소화돼서 소장이 흡수해서 몸 안에 집어넣어 주거든요. 최소한 3시간에서 6시간이 걸려요. 근데 딱 꽂자마자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링겔 맞으면 금방 체력이 회복되는 거. 알겠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시우가 먹은 것들을 좀 소환해봤어요. 이제 좀 소중함이 느껴지나요? 요구르트만 생각났던 나 자신을 좀 반성하고 볼게요. 농담이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꼭 필요한 것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많이 먹자. 지금 한창 클라이니까 많이 먹고 싶다.
좀 이렇게 무서운 얘기 해줄까? 안 먹으면 나처럼 된다. 엄청 무섭지? 나를 희생해서 지금 여러분 잘 먹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크게 웃은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본 중에 제일 크게 웃었어. 여기 오와서 몇 개월을 지금 나랑 있었는데 제일 크게 웃었다고 지금 방금. 무럭이야? 자, 먼저 생물의 구성 단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 그러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생물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생물이라고 하는데 쌤도 살아있죠? 네. 쌤도 생물인가요? 왜 생각해? 왜 고민해? 생물 맞아요. 살아있으니까 고민할 일이 아닌데 왜 고민해? 혹시 아닐까봐? 아니요. 기계일까봐? 왜 이래? 운동이 감시되었구나. 아무튼 살아있으니까 운동이 감시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동물 말고 식물들도 살아있나요? 이건 또 아까보다 빨리 대답했어. 식물들 살아있죠. 막 크기도 하고 막 광합성도 하고 막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생물이라고 하고요. 크게는 동물과 크게는 식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동물과 식물을 막 잘게 잘라봐. 쌤을 막 잘게 잘라봐. 아주 기본이 되는 단위가 하나 나오거든요. 기본 단위체. 이 기본 단위를 원자보다는 좀 커야 돼요. 생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세포부터 시작합니다. 원자를 다루는 건 우리가 물리나 화학에서 원자 단위를 다룰 건데, 우리 지금 배우는 건 생물학이야. 생물학에서의 기본 단위는 뭐라고 하냐면, 세포부터 출발을 해요. 물론 대학교 과정 가면은 세포생물학 그래서 세포를 또 구성하는 원자들에 대한 얘기를 또 하거든요. 분자생물학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교육과정에서는 생물의 시작은 세포부터 시작을 한다 생각하면 돼요. 세포부터. 그래서 구성 단계, 생물을 구성하는 아주 기본 단계를 뭐로 시작한다? 세포가 1단계입니다. 세포가 1단계. 세포.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입니다.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고, 세포들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더 맞으면 피부예요. 피부를 구성하는 세포가 피부세포거든? 상피세포라고 부르기도 해요. 세포들이 모여서 이렇게 피부라는 조직을 만든 거야. 피부 조직. 조직 검사한다는 말 하잖아. 세포 여러 개를 뜯어낸 게 조직이야. 그 세포들의 모임을 뭐라고 한다? 조직. 세포들의 모임을 조직이라고 불러줍니다. 세포의 모임을 조직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자, 그럼 조직들이 모이면 뭐가 되냐면요. 3번으로 조직들이 모이면 바로 기관입니다. 기관. 자, 쌤의 위 있죠. 위 보여? 위를 뜯어낼게요. 위야 더 퓨처. 위가 있는데 위는 막 움직입니다. 그죠? 여기 근육 조직이 들어있어요. 근육 조직이. 또 위도 이렇게 표면 있잖아. 상피 조직도 들어있고요. 위도 아픈 거 알아요? 아프니까 신경 조직이라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조직들이 모여있는 거야. 여러 개의 조직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그래서 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죠? 자, 위만의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들이 모인 거야. 그것들을 기관이라고 불러줍니다. 이런 기관들이 모이면 하나의 사람이 되겠죠. 이걸 개체라 그래요. 개체가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동물, 식물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4가지 구성 단계를 갖고 있는데, 동물은 특이하게 기관과 개체 사이에 뭐 하나를 더 갖고 있어요. 기관계. 봐봐. 아까 위를 비롯해서 간, 소장, 대장, 십이지장 등등 소화를 담당하는 것들을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들만 쫙 모아가지고 뜯어내. 이거를 소화기관계라고 불러줍니다. 기관계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관계라고 해요. 근데 기관계라는 개념은 동물만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기관계. 식물은 기관계가 없습니다. 식물은 잎이 기관이고 뿌리가 기관이고 줄기가 기관이거든. 그 기관들을 모으면 그냥 개체예요. 기관계라는 건 따로 없답니다. 쌤 몸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기관계 찾아봐. 어떤 기관계가 또 있을까? 왜?
뇌? 네, 그거 있죠. 뇌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네, 뇌를 중심으로. 그거는 그래요. 아무튼 뇌를 도와서 또 누가 있지? 뇌 옆에 좀 쉬운 거 합시다. 쉬운 거. 숨 쉬는데 필요한 기관들. 폐, 기관지, 그죠? 이런 것들. 폐를 중심으로 이제 숨을 쉬기 위해서 필요한 기관들의 모임, 호흡 기관기. 그 다음에 오줌을 만들기 위한 기관계들이 있어요. 배설 기관계, 신장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피를 돌게 하기 위한 기관계도 있습니다. 심장을 중심으로 혈관들이 연결되어 있잖아. 이걸 순환 기관계라고 해요. 여러 가지 기관계. 이런 여러 가지 기관계들이 모여서 셈이라는 개체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자, 식물은 특이하게 조직과 기관 사이에 뭐가 또 하나 있어요. 얘는. 이거를 조직계라고 해요. 조직계. 동물은 조직계가 없는데 식물은 조직계라는 것이 있어요. 조직계. 그래서 기본이 되는 모든 생물이 노란색 기본이 되는 4개의 단계가 있지만 동물이 하나 더, 식물도 이렇게 하나 더 갖고 있다는 것 정도로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하나 낼게요. 문제. 퀘스천. 쌤 몸속에 이거 있어 없어? 있어요. 확실해? 네. 진짜? 네. 의심하지 않네요, 이번엔. 확실히 있죠? 자, 그러면 이 P라는 녀석은 1번, 2번, 3번 기관계 개체 중에서 동물이니까 어디 속할까요? 세포. 다른 의견. 얘는 그냥 3-1이라고 할게요. 세포다. 찍는 거야. 1번 했으니까 2번 해볼게요. 2번 해본대요. 시우는? 아니, 저 2번? 1번. 1번 2명, 2번 1명. 정답은 2번. 왜 바꿨어? 이렇게 막 이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왜 2번이 적혈구 하나가 세포로 따지니까. 맞아요. 피 속에 적혈구들 잔뜩 들어있죠. 적혈구 하나하나가 세포야. 백혈구도 있는 거 아니야? 백혈구? 네. 백혈구도 세포입니다. 즉 세포들이 잔뜩 모여있는 게 혈액, 피입니다. 세포들의 모임이니까 뭐라고 불러야 돼? 조직이에요. 조직. 피는 그래서 조직입니다. 내가 이거 상처 와서 막 피가 흐르고 있어. 내 조직이죠? 조직이 흐르는 조직. 또 웃었어. 자, 조직이 흐르는 조직이. 선생님 조직이 망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 조직, 아무튼 조직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들이 피를 낳나? 아무튼 조직이라고 합니다. 조직들 범죄도시 봤어? 내가 못 보라? 투 봤다고? 탁검 같은 밀리터리 거. 없어요. 아, 그런 게 없어? 네. 볼 수 있어? 네. 5는 근데 높았잖아. 네, 5는. 등급을 낮춘 거구나. 아직 다 못 봐. 범죄도시 뭔지 모르죠? 아는데 안 봤어. 탑건이나 퓨리 같은 밀리터리 영화 뭐. 밀리터리 영화도 재밌어? 네. 얘도 이 조직, 그 조직에 대한 것도 그들만의 밀리터리라고. 나름입니다. 아무튼 피는 조직입니다. 조직이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피가 조직이라는 거. 새로운 거 알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 책에도 그림이 쭉 잘 나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하다 보면 조금씩 알게 될 거고요. 자, 이제 영양소 얘기를 바로 갈게요. 아까 했었는데 여기다가 덧입혀 봅시다. 영양소. 영양소는 크게 3대 영양소와 3부 영양소로 나눠지고요. 여기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3대 영양소라고 하고요. 이 3대 영양소를 또 다른 말로 얘가 되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주영양소, 주된 영양소, 주영양소라고도 불러. 주된 영양소다. 주영양소다. 얘는 도와주잖아. 그래서 그냥 주영양소라고 불러줍니다. 주된 영양소, 도와주는 영양소라고도 불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영양소가 3대와 부영양소가 있다라는 거. 책에는 그냥 에너지원이다, 에너지원이 아니다. 에너지원이 아니지만
생명현상을 조절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체크 에너지원 밑에 여기 에너지원 밑줄만 걸을게요. 쭉쭉쭉 에너지가 다 나온다 라는 거고요.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지는 여러분 딱 보면 알 수 있죠? 밥, 국수, 빵, 감자, 고구마, 탄수화물, 살코기, 생선, 두부, 달걀, 왠지 단백질, 버터, 기름, 땅콩, 왠지 기름기, 지방 이렇게 느낌으로 일단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자, 특별한 것들만 조금 추가해 볼게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자, 일단 탄수화물에서 특징이 되는 것들은 뭐냐면 이것도 한번 미리 암기법 소개할게요. 구성 원소인데 구성 원소 자, 이제 원소 단위로 갈게요. 탄수화물의 구성 원소가 뭐냐? 잘 모르겠어. 지방의 구성 원소 잘 모르겠어. 그죠? 모르겠는데 이제 암기법 하나 알려줄 건데 여러분들 지금 배가 너무 고파. 에너지가 필요해. 쌤이 지금부터 3대 영양소를 주겠대. 받을까 안 받을까? 받겠지? 받을 때 뭐라고 하냐? 반말로 합니다. 줘! 해봐. 줘! 해봐 그래. 줘! 탄수화물 줘! 줘! CH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줘! 저 초인데. 줘! 지방도 줘! 하지만 단백질도 줘? 됐어요. 왜? 단백질도 에너지 난단 말이야. 됐어요. 왜 안 달라고 하나 봤더니 단백질 하면 뭐가 떠올라? 고기. 근육. 쌤 봐봐. 근육이 많아 적어. 뭐라고? 많은 것 같다고? 쌤보다 근육 많은 사람 못 봤구나. 요즘 이런 몸이 대세야. 근육 막 우락부락한 거 대세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단백질 됐어요. 근육 많은 거 되게 잘 들어. 근육 많은 거 되게 촌스러워요. 오케이? 그래서 맞아. 단백질은 촌스러워서 싫다는 거야. CHON 일부 황을 포함한 게 있거든요. 읽어봐. 촌스죠, 촌스. 촌스러워서 싫습니다. 그래서 지방 줘! 탄수화물 줘! 단백질은 됐어요. 왜? 되게 촌스러워요. 선생님 같은 몸을 갖고 싶어요. 우락부락한 몸 알죠? 근육 엄청 많아요. 요 앞에도 이상한 아저씨들 막 세워놨던데. 이거 아무튼 왜 헬스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막 촌스러워. 이런 몸이 되세요. 알겠지? 세뇌 지금 하는 중이야. 세뇌. 네. 촌스 기억할 수 있겠죠? 근데 재밌는 건 지금 탄수화물의 구성 원소하고 지방의 구성 원소가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밥만 많이 먹어도 지방으로 변한대요. 밥만 먹었는데 살찐다는 말이 이 말이야. 이해돼요? 밥만 많이 먹었는데 얘가 일로 전환됩니다. 전환돼서 지방의 형태로 저장돼요. 쌤 잠깐 보여줄까? 아니요. 카메라 피해서 보여줄게. 보시는 거 같지? 여기 살짝 베들레헴 알아? 베들레헴이라고? 그러니까 뱃살이 대부분 다 이제 지방의 형태로 저장된 걸 그렇게 말하거든요. 뭐 지방 흡입한다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피부 밑에 지방의 형태로 막 에너지가 이 물질이 쌓이거든요. 왜 하필 지방의 형태로 쌓이냐면은 탄수화물 1g, 지방 1g을 갖다가 태우면은 얘가 에너지가 훨씬 많이 나. 그래서 진화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똑같은 질량을 내 몸속에 저장할 때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지방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우리 몸속에 지방의 형태, 너무 많이 먹으면 지방의 형태로 그 영양소들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전환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체크할 게 이거예요. 첫 번째 탄수화물의 특징은 뭐냐면 남은 것은 지방으로 바뀐다. 체크. 왜 남은 게 굳이 지방으로 바뀌냐? 구성 원소가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 그렇다라는 거 꼭 기억해줘야 합니다. 이런 암기법들은 사실 쌤이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 할 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나랑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화학하고 물리할 때 암기법 내가 줬나?
그런 거 잘 안 줍니다. 화학하고 물리할 때 암기법 많이 없습니다. 물론 전기는 너무 어려워서 이제 비유법 같은 걸 만들어냈지만 암기법이 따로 있진 않아요. 화학 물리는. 근데 여기는 생명과학은 그냥 외워야 될 것들. 야, 이게 CHO인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그지? 그냥 외울 수밖에 없잖아. 그들이 알아낸 거잖아. 과학자들이 알아낸 정보,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정보를 쌤은 이렇게 말해요. 전혀 논리적 근거가 없는 그냥 외워야 되는 것들.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그냥 외워요. 논리적 근거가 전혀 없는 거. 그냥 외워야 되는 것들에게는 쌤이 대부분 다 암기법들을 부여해 놓았다. 여러분들은 잘 받아들여 주기만 하면 된다. 탄수화물과 지방, 추! 기억나겠죠? 자, 됐습니다. 또 단백질도 키워드 볼게요. 단백질의 키워드는 체크. 우리 알고 있죠? 근육이나 머리카락, 밑줄자. 근육과 머리카락이 단백질입니다. 근육과 머리카락. 이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단백질 가지고 효소라는 것도 만드는데 효소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하거든요. 효소. 들어봤나? 수화 효소, 아밀레이스, 펙신, 트립신 등등 수화 효소. 수화 효소 없으면 소화가 되냐 안 되냐? 잘 안 되거든요. 효소 꼭 필요하니 안 필요하니? 필요합니다. 근데 그 효소를 뭐로 만든다? 단백질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써있진 않은데 아무튼 써있진 않지만 효소라고 하는 것도 만듭니다. 필요하면 써놓을까요? 단백질에다가 효소를 만든다. 단백질 옆에다가 효소를 만든다. 써 빨리. 효소를 만든다. 단백질이 없으면은 또 그렇습니다. 촌스럽다고 생각 안 받았지만 조금 받긴 받아야 돼요. 효소를 만들기 때문에. 자, 지방은 에너지 저장 밑줄자 아까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많이 된다고 했었고요. 저장. 그다음에 세포막을 만들 때 바로 지방 성분이 필요합니다. 자, 모든 생물의 구성 단계 첫 번째가 뭐였어 아까? 세포였잖아. 세포들마다 세포막이 있거든. 세포막. 그 세포막을 뭐 갖다 만든다? 지방 갖다 만든다. 지방 갖다. 지방이 없으면 또 세포 자체 구성이 안 되니까 사람이 안 만들어져요. 지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만 있다고 해서 되게 우리 몸을 살찌게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보면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방도 꼭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물 봅시다. 물의 키워드 체크. 60에서 70% 체크. 우리 몸에 60에서 70%는 다 물이야. 우리 몸은 다 거의 대부분 물입니다. 물이 다 대부분 물. 잘 모르겠어. 좀 잔인하지만 무건이를 원심분리기에 집어넣고 확 돌리면은 60-70%의 물이 빠져나옵니다. 나머지 물질을 30-40%만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요. 너는 이미 이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지? 아무튼 근데 네 몸속에는 물이 제일 많다는 거야. 세포마다마다 물이 제일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포마다마다도 물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체크할 거 운반, 체온 조절 체크. 키워드만 보는 거야. 운반하는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는 게 물의 키워드입니다. 자, 운반은 뭐냐면, 자, 물은 모든 물질을 잘 녹입니다. 그죠? 물에 대부분 설탕도 잘 녹고, 소금도 잘 녹고, 잘 녹잖아.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잘 녹기 때문에 잘 녹여가지고 이동시키게 되게 유리합니다. 뭔가를 녹여서 이동시키기 유리해. 그래서 우리 혈액에 대부분도 영양소도 날라줘야 되지, 노폐물도 날라줘야 되지, 막 날라줘야 돼. 산소도 날라줘야 하는데, 뭔가 물질들을 잘 녹이니까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뭔가 운반하는데, 몸속에서 운반하는데 물이 꼭 이용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물을 많이 먹으라고 말하죠. 체온 조절. 우리 너무 더우면 뭐 흘려요? 한 글자. 땀 흘리죠? 땀이 물을 증발시키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체온이 떨어지잖아. 물을 이용해서 체온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 물은 온도가 쉽게 잘 안 변하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물은 온도가 잘 안 변해. 만약에 쌤 몸이 물이 60-70%가 아니라 돌 60-70%로 돼 있다고 하세요. 돌. 머리도 막 돌이야. 돌로 돼 있으면 햇빛 받으면 금방 뜨거워져. 싹 온도 올라. 그리고 해가 지면 온도 쭉 떨어집니다. 땅이 그래. 땅이 온도가 쉽게 올라가고 쉽게 떨어지거든. 근데 물은 안 그래. 물은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 몸엔 체온 변화가 심하면 돼야 돼.
안 되죠? 그래서 암석, 돌로 되어 있는 것보다 물로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체온 유지에 유리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어떤 경험이 있냐면은 여름에 백사장, 해수욕장 가면은 모래는 겁나 뜨겁죠? 낮에. 근데 물은 어때요? 시원하잖아. 근데 한번 밤에 엄마 몰래 밤에 막 바다 간다는 건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밤에 몰래 바닷가에 가서 이 모래를 밟아봐요. 시원합니다. 근데 물속에 들어가봐요. 따뜻해요. 오히려 물이 따뜻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진짜 안 해봤지? 밤바다는 무서우니까 안 들어가잖아. 밤바다 들어가면은 이 모래보다 따뜻해서 모래를 걷다가 물속에 퉁 들어가면은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천천히 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밤에 천천히 온도가 빠지는 물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천천히 온도가 변하는 물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체온이 잘 변한다 안 변한다? 잘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체온 유지에 유리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꼭 땀을 흘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몸 자체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쉽지가 않다. 잘 안 변한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무기염료는 아까 했었죠? 칼슘, 나트륨이니까 체크할 거 뼈나 이, 칼슘이 뼈나 이를 만드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혈액을 만드는데 이용이 되는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 있다,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라는 거고요. 바이타민이 있네. 비타민, 다른 말로 바이타민. 여기 있어놨어. 바이타민. 자, 이거 체크할 때 몸을 구성하지 않는다. 몸 구성을 안 한다는 것을 몸을 구성하지는 않아요. 우리 몸속에 어디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데 얘는 뭐 할 때? 생명 현상을 조절할 때 이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비타민이 있는 부분이 어디야? 그런 부분은 따로 없어요. 단백질 부분이 어디야 그러면? 여기 있잖아. 근육 단백질 부분이잖아. 지방 부분은 여기 있죠? 그죠? 탄수화물 부분은 지금 탄수화물은 사실 에너지로 제일 먼저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탄수화물도 많이 없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밥 먹었다면 윗속에 탄수화물이 있죠? 그죠? 탄수화물 부분이 있다면 단백질 부분이 있고 지방 부분이 있다면 비타민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무기용료 부분이 있죠. 뼈나 이가 있잖아. 물, 대부분 물이잖아.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 있는데 비타민이 차지하고 있는 몸속의 부분은 사실 없다라는 말 하는 거고 다른 말로 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다라는 말 하는 겁니다. 6개 영양소 중에서 5개는 우리 몸을 구성하지만 누구는? 비타민, 바이타민은 우리 몸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비타민이 부족하면 비출자, 결핍 증상이 나타납니다. 결핍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비타민 결핍증이라는 게 있어요. 비타민 결핍증. 자, 그러면서 비타민 결핍증을 암기법으로 소개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책에는 비타민 암기법 결핍증 안 나와있죠? 그냥 결핍증이 있다라고 나와있는데 아마 학교에서 배울 때는 결핍증을 배울 거고 결핍증이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자, 일단 비타민의 종류는요. A가 있고요. B는 1이 있고 2가 있어요. 비타민 B1, B2가 있습니다. 네, C가 있고 D가 있고 E가 있고 D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도 보면 A, B, C, D, E가 있는 거야. 선생님이 순서를 바꿨죠? A는 R라고 발음을 하고요. B1은 1이라고 발음할 거고요. 얘는 2라고 발음할 거고 C는 C, 얘는 E, 얘는 D라고 발음을 할 겁니다. 뭔가 I want to. 아니야. I want to. 그런 시시한 얘기 아니야. 재밌는 얘기 하나 있는데 여기 줄게요. 육행시라기보다 그냥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자, 도화지에 쌤이 이렇게 산을 하나 그렸어요. 산. 이 산의 이름은요. 가운데 여기 각도 있죠. 각. 산의 이름이 원각산입니다. 무슨 산? 그냥 암기법이야.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안 받아들여도 됩니다. 쌤은 이렇게 외우니까 잘 외워지더라.
라는 거야. 원각산이라는 산에 올라갑니다. 쌤도 올라가고요. 아이를 한 명 데려가요. 누구? 아이를 한 명 데려갑니다. 왜 올라가냐면 여기서 이제 이 산 비탈로 뒹굴어서 막 불어 떨어질 겁니다. 떨어질 겁니다. 근데 그럼 다칠 거 아니야? 다치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것도 써야 되고 몸을 보호하는 것도 쓰고 떨어지는 시간 체크. 떨어지는 시간을 체크하기 위해서 시계도 찰 거예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누구랑 같이 간다? 자,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이라는 병에 걸려요. 무슨 말이야? 밤에 안 보여. 야맹증. 야간에 맹이 되는 증상입니다. 야맹증. 자, 비타민 B1이 부족하면은 각기병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각기병은 여기에 다리 각자야. 뭐 각선미라는 말 쓰잖아. 다리가 막 퉁퉁 붓는 병. 다리가 막 퉁퉁 부어요. 그래서 꾹 누르면 쑥 들어갑니다. 손 빼면은 살이 안 나와. 천천히 나와. 이상한 다리가 이만큼 붓는 병이 각기병이에요. 자, B2가 부족하면 피부병에 걸립니다. 피부병. 피부에 막 얼룩덜룩 이상한 게 막 납니다. 2가 부족하면은. 비타민 C가 부족하면은 잇몸에서 막 피가 나는 병이 있어요. 괴혈병. 괴혈병이에요. 괴혈병. 비타민 E가 부족하면은 여러분하고 관계 게 아직 없지만 이제 임신이 안 되는 불임증이 나타납니다. 불임증. 정자나 난자 형성이 좀 어려움이 있대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왜 할머니들 등 굽은 할머니 보세요. 이렇게 등이 굽으면 다리 막 굽고 막 오다리 이런 것들이 D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구루병이다. 구루병. 꼽축병이라고 꼽축병, 구루병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왜 우리가 햇빛을 봐야 만들어진다는 말 들어봤죠? 비타민 D 합성된 거. 햇빛을 많이 봐야 이게 많이 만들어지고 이게 뼈가 튼튼해집니다. 안 그러면 뼈가 약해진다는 뜻이야. 자, 암기법으로 약, 각, 희, 괴, 불, 구루 이렇게 외울 거예요. 자, 누구랑 같이 했어요, 여기를? 아이. 자, 부릅니다. 아이야. 비타민 A는 야맹증이다라는 뜻이야. 아이야. 어디 갔어, 지금? 보이죠? 원각산에 가자. 가서 뭐 한다고? 뒹굴을 거잖아. 근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피라는 걸 머리에 씁니다. 투피가 뭐냐면 투구를 이제 가죽으로 만들어서 가죽 피자 써서 투피라고 내형들을 부를 거야. 투피를 쓰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두르고 이불을 덮고 아무튼 투피를 쓰고 그 다음에 이불을 덮고 시계 먼저 하자. 투피를 쓰고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시간 체크한다 그랬지 아까. 시계를 차고 이불을 덮고 뭐 하자? 뒹구르자입니다. 물론 처음 이걸 들었을 때 문화적 충격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꼭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뭐랄까 좀 이렇게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지만 효과는 굉장히 좋다는 거. 다시 볼게요. 아이야 원각산 가서 투피 쓰고 시계 차고 이불 덮고 뒹구르자. 한 두세 번만 반복해주면 더 이상 여기서 이거 외우느라고 시간을 더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냥 마냥 외우려면은 사실 한 1시간 정도는 걸릴 거예요. 그 정도는 안 돼요? 알았어요. 여러분들 머리가 똑똑하니까. 아무튼 선생님은 한 5분 안에 외울 수 있게끔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 그림과 함께 요렇게 장면으로 떠올리면 되고요. 학교에 설명할 때는 뭐 A가 야맹증이니까 이렇게 A 뭐 눈에다가 막 A 이렇게 그려놓고 입에다 C 그려놓고 막 등 막 굽어있고 막 다리 막 퉁퉁 붓고 막 이런 거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외우기도 하는데 이 막 임신 안 돼도 이 막 쓰고 이렇게 하거든. 이런 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됐죠? 자, 오늘은 안타깝게도 이게 오늘 얘기한 첫 번째 암기법이라면 암기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안타깝다고 말하는 거. 진짜 이런 안타깝다 말하는 건 암기할 게 그만큼 많아서 그런 거야. 자, 두 번째 암기법은 뭐냐면요. 바로 저기 나와 있는
영양소 검출 방법이에요. 영양소 검출법. 선생님. 어? 아, 그럴까? 알았어, 갔다 와. 수업 한,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한 2분만 쉴게요. 2분. 네. 2분 설정. 지났네요, 벌써. 왜나 2분이 지났다. 색깔을 좀 보여줘. 색깔이 좀 선명해질 때까지 기다립시다. 좀 더 선명해질 거야. 미리 녹음해야지. 귀 막고 있어요? 암기법이 이번에 노래입니다. 귀가 아프겠지만 암기법 있어요. 포도당은 베네딕트 황적색, 녹말은 아이오딘 반응 청란색, 단백질은 퓨렉 반응 보라색, 지방은 수단쓰리 선홍색. 영양소.
다음 시간까지 외워옵니다. 여러분들 톡방에다가 공유할 거예요. 다 다운받아서. 특히 없다 했나? 주인은? 톡방 없을 거예요. 없나? 네. 10월에 제일 먼저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냈어요. 그렇잖아. 동일도 보냈어. 노래는 방금 한 거로 이제 더 이상 부르지 않을 겁니다. 오케이, 하나. 몇 분이서 안 되겠다. 우리 빨리 해야겠다. 가자. 이게 뭐냐면요. 쌤이 여기다가 시험관에다가 어떤 이상한 영양소를 줄 거야. 여기 뭐가 들었는지 맞춰보래. 어떻게 맞춰? 그때 여러 가지 이 실험들 하는 거야, 실험들. 이런 실험을 통해서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아이오딘 용액을 똑똑 떨어뜨립니다. 아이오딘 용액 색깔 봐봐. 약간 주황색 계통이잖아. 이걸 여기다 떨어뜨리는 거야. 그랬더니 색깔이 어떻게 바뀌어? 이게 청색과 남색이 섞인 색에서 이름이 청남색이거든. 청남색으로 막 바뀝니다. 뭐가 들어있다면? 녹말이 들어있다면. 이 안에 녹말이 들어있다면 색깔 변화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녹말은 아이오딘 반응 청남색이라고 외우는 거예요. 녹말이 들어있다면 아이오딘 반응을 시켜봐서 청남색으로 바뀌면 녹말이 들어있다라는 걸 알아내는 거지. 이거 광합성 할 때 한번 나왔었지. 아이오딘 반응, 녹말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청남색으로 바뀌는 거, 막 탈색도 하고 막 그랬잖아. 그때 이게 이용됐던 거고요. 만약 이 안에 포도당이 들어있다면, 아직 녹말로 바뀌기 전에 해당하는 포도당이 들어있다면 베네딕트 용액이라는 걸 떨어뜨려요. 베네딕트 용액.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나도. 베네딕트 용액이라는 거. 그러니까 약간 푸른색 계열이죠.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리면은 얘가 뭔 색으로 보인다? 황색과 적색이 섞인 황적색으로 색깔이 변한다. 황적색으로 색깔이 변합니다. 근데 이 반응이 되게 느리게 일어나. 엄청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빨리 일어나라고 모두 해줘야 한다? 체크. 가열을 해줍니다. 가열해주는 유일한 반응이 바로 베네딕트 반응이에요. 베네딕트 반응은. 가열을 해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만약에 단백질이 들어있다면 뷰렛 반응이라는 걸 시켜주는데 이 뷰렛 반응은 좀 길어요. 뷰렛 용액을 떨어뜨리는 건데 이 뷰렛 용액은 약간 투명하죠? 이게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과 황산구리 수용액을 이제 같이 섞은 것, 이 둘을 섞은 것을 뷰렛 용액이라고 하는데 이 황산구리 수용액이 약간 옅은 파란색이라서 약간 푸른색을 띠는 정도인데 이 안에 단백질이 들어있다면 이 뷰렛 용액을 떨어뜨리면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보라색. 단백질은 뷰렛 반응 보라색이라는 가사가 나온 거예요. 뷰렛 반응. 뷰렛 반응에 해당하는 게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 황산구리 수용액을 섞은 것이다. 이런 걸 뭐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도 하는데 뷰렛 반응에 해당한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마지막 이 안에 지방이 들어있다면 수단슬이라고 하는 붉은색 용액을 떨어뜨리면 약간 선홍색, 색깔이 좀 옅어지면서 선홍색으로 색깔이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방이 들어있구나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쌤이 처음에 얘는 뭐 들어있는지 맞춰봐! 그랬을 때 이 4가지 실험을 통해서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를 다 알아낼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쌤이 그동안 봤던 학교 시험 문제 중에서 지금 방금 설명한 요것만 가지고 4문제까지
이게 중간고사 시험 범위일 거 아니야? 근데 중간고사 때 4문제가 나와. 요 내용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포도당을 검출하기 위한 반응에서 가열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거 참, 한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수단 3 용액은 뭘 검출하는 반응이냐. 뭐 이런 거. 그지? 그리고, 베네딕트 반응을 통해서 포도당만 검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배웠던 당 있잖아. 여러 가지 당. 엿당, 설탕. 이것도 검출이 됩니다. 그걸 또 이용해서 문제 하나 또 내요. 그죠? 그 다음에 녹말이 들어있으면 아이오딘 반응으로 청남색이 아니라 황적색이라고 우리를 헷갈리게 해놓고 녹말이 있으면 아이오딘 반응에 의해서 황적색으로 바뀐다! 이렇게 막 낚시해서 우리를 또 문제를 내는 경우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많게는 4문제까지 여기서 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한 개당 3점만 잡아도 12점이에요. 무려. 우리 시험 문제 12점을 요 암기법 하나로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일인 거지. 오케이, 다 배웠고 일단 문제 풀어볼게요. 9쪽의 문제입니다.